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10월장 또 4분기장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예. 벌써 4분기로 들어왔습니다. 예, 3분기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았었죠.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재료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4분기의 흐름들이 다시 좀 뻗어갈 수 있을지요? 4분기 큰 그림은 어떻게 진로를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3분기가 기준선이 한 1850선을 전후로 해서 이제 움직였던 상황이라 보면 기준선은 한 단계 레벨업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선으로 기준선이 이제 레벨업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하락에서 그러니까 숏을 해서 먹고자 하는 전략도 여의치 않고 또 상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먹고자 하는 전략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 가지 키 변수인데요. 위험은 스페인의 그 구제금융에 대한 그런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스페인이 위기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시켜 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위기는 축소되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보면은 2013년에 감축안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도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유예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위험은 통제된 또 예상된 범위 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제금융 신청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헤지펀드가 국가 재정의 부실이라든가 은행의 위기를 틈타서 또 하락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의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위험 요인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부분이 지수 하단이 이제 1950선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려면 2050 이상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 모멘텀입니다. 경기 모멘텀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다소 힘 빠진 그러한 맥 빠진 장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주말에 좀 좋은 지표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반 지표가 여전히 안 좋긴 한데 그다음에 그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회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도 사실 예상을 상회한 수준으로 해서 50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지표가 남아 있는데요. 고용 지표만 예상 범위 내에서 좀 좋게 나오게 되면 저는 한 1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 한 11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서 15만 명 수준으로 정상화를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 플레이도 가능한 국면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방향성을 찾지 못한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이젠 자산 배분 전략을 즉 채권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주식으로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10월 6일 날 그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 11월 8일 날 중국 전국 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월 19일 한국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끝난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방향성 또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플레이가 가능한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좀 더 막혀있는 상황에서 상단이 열려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압축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단은 상당히 위험이 제한적으로 좀 막혀 있고요. 위쪽으로 물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위쪽으로 좀 열려 있는 상황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경기라고 하셨고요. 경기보다도 이제 경기의 큰 흐름을 또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요. 실적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1분기 어닝이 지금 가장 큰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고요. 제일 영향력이 없는 게 4분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분기가 중간에 있는데 뭐 중간 정도 3분기 전체 어닝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저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 기업에 국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3분기가 전년 이맘때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 10% 정도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분기, 2분기보다 어떻게 되느냐, 한 12% 늘어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주가는 2000선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닝의 개선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컨센서스 대비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향 조정이 좀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상을 좀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네.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별로는 좀 맥 빠지는 그런 어닝 시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4분기 접어들었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분기나 4분기 지수의 영향을 어닝의 영향을 받는 거라기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선반영되는 장세가 4분기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10월 중반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 지표만 특히 미국 고용 지표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2013년 어닝을 반영한 실적 장세도 일부 좀 맛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2012년과 13년 비교했을 경우에 어닝이 한 15%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닝을 가장 크게 늘리는 쪽이 이제 IT 쪽이 가장 큰 비중을 늘리고요. 경기 소비재는 다소 좀 얼만큼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대를 반영을 해서 소재하고 이제 산업재 쪽에 어닝 상향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캐션 마크입니다. 그거는 내년도 가서 한 내년 3월에 플레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4분기에 2013년 실적을 반영한다면 역시 IT하고 자동차 쪽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고 내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면 이제 소재하고 산업재 플레이가 네.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2000선에서 다소 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원화는 강세죠. 환율이 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통위에서 예상을 끼고 금리를 지난달에 동결했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화 강세나 또 금리 인하 가능성, 그에 따른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뭐 금리는 한 차례 낮추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통금리가 이미 이제 2.79이니까요. 한 차례 2.75 한 단계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각국 은행들이 경기 살리기에 이제 올인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험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한 3개월 이제 2달 반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적으로 좀 낮춰서 선거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런 정책 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뭐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적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들이 금리를 낮추는데 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낮추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향후 한 짧으면 3개월, 길면 이제 1년 이내에 경기 회복세,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플레이를 이제는 시작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얘기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요. 앞서 이제 어쨌든 3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예측하신 쪽이 에너지나 화학 쪽의 경기 쪽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내수 모멘텀이 있는 카지노, 여행, 호텔, 이렇게 금융 이런 쪽도 얘기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습니까? 상승 모멘텀, 이제 유동성 모멘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닝 모멘텀은 저는 내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동성 플레이는 낙폭 과대 쪽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관망 장세를 보고 있는데 저는 한 10월 중반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내년도에 자산 배분 전략을 바꾸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플레이에 포인트를 두자. 그리고 내년 넘어가서 1분기 정도 가면 어닝 모멘텀의 플레이를 두자.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 갖는 쪽은 여전히 소비 쪽입니다. 네. 중국도 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미국도 여전히 소비를 통해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를 일단 플레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산업재나 소재 플레이는 화학이나 에너지 플레이는 좀 일부 가능하고요. 산업재 플레이는 좀 내년으로 좀 더 넘겨두자. 이런 쪽으로 좀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후 단기적인 변수는 앞서 이제 초두에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일이죠.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네. 하고요. 각국의 이제 정권 교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국은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 지도부 교체를 하는 날짜를 11월 8일로 네.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고 우리 대선이 12월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10월장 4분기장 전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